넌 지금 내 앞날을 망치려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여성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캐나다 여대생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온 킴벌리 잭슨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양인인 제가 동양의학인 한의학을 배우는 것이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안정적인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뭘 하겠다는 거니? 어머니께서 한국행을 만류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죠. 안정된 미래를 뒤로하고 한국에서 한의학을 공부하겠다는 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제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의대에 진학했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실습을 위해 병원에 나가게 되면서 점차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환자들의 통증을 치료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른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어머니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몇 년째 극심한 두통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는 여러 검사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진통제 역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의원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때? 한국인 친구 지수의 제안이 처음엔 생소하게 들렸습니다. 침이나 한약 같은 동양의학을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반신반의하며 몬트리올 한인타운의 작은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간 한의원은 외관은 낡았지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아담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의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은은한 한방 약재의 향이 의원 전체에 배어 있었어요. 접수 후 이름이 불려서 안으로 들어가니 나이가 꽤 드신 한국인 한의사분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짧은 진맥만으로 어머니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셨어요. 오랜 시간 나쁜 자세로 작업을 하시죠? 목과 어깨의 긴장 때문에 두통이 생긴 겁니다. 잘못된 자세로 인한 목과 어깨의 문제가 두통을 유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선생님은 어머니의 목과 어깨에 침을 놓기 시작했는데 불안해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치료와 함께 올바른 자세와 스트레칭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놀랍게도 일주일 후 어머니의 두통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고 한 달이 지나자 거의 사라졌습니다. 3개월의 치료 끝에 어머니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찾지 못했던 원인을 한의사 선생님은 단 몇 분의 진맥으로 찾아내신 거죠. 게다가 단순히 증상뿐만 아니라 근본 원인까지 해결하는 한의학의 접근 방식이 놀라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서양 의학이 가진 한계를 넘어 몸과 마음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한의학의 관점에 매료되었습니다. 킴벌리, 허준이라는 드라마 볼래? 한의학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지수의 추천으로 보기 시작한 드라마 허준은 제 인생을 바꾸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의서인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드라마 이상의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난한 천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의술을 통해 모든 계층의 백성을 치료하고자 했던 그의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의학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모습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동의보감에 대해 조사하면서 저는 더욱 깊이 한의학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현대 한의학의 기준이 되는 이 책에는 인체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질병을 단순히 증상의 집합이 아닌 전신의 균형이 깨진 결과로 바라보는 시각은 제가 의대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후 저는 더욱 열심히 한의학 서적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음양의 조화, 경락의 흐름,
오장육부의 상호작용.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체를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바라보는 한의학의 시각은 제가 느꼈던 현대의학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한의학을 제대로 배우기로요.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진정으로 꿈꾸는 의술은 환자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한국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허준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진정한 치유의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캐나다에서 안정적인 의사의 길을 포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어머니는 한의원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문제가 되면 또 쉽게 인정할 수는 없으셨나 봐요. 하지만 저는 한의학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는 이 선택이 비록 지금은 무모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면 포기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신 부모님은 저를 지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의대생 시절에 모은 약간의 돈이 전부였기에 월세가 저렴한 반지하 원룸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날 좁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 구석에는 검은 얼룩이 가득했고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죠. 하지만 이곳이 제 꿈을 향한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곳이라 생각하니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영어회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다행히 원어민 강사를 구하기 힘든 시간대라 시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었죠.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카페 한 구석에서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했습니다. 친절한 한국인 수강생들은 가끔 제게 맛있는 간식을 건네주며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방으로 돌아와 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한 달 내내 라면만 먹다 보니 입안이 헐기도 했지만 컵라면에 깨나 파를 넣어 먹는 방법을 터득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한의대 입학을 위한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한자와 씨름하는 밤이면 무릎이 저려왔고 때로는 책상에서 그대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입학 원서를 쓰던 날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너무 어려워 카페에서 만난 친구에게 교정을 부탁했는데 그 친구가 밤늦게까지 붙어서 도와주었죠.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정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 나날들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어요. 매일 밤 사전을 붙들고 씨름하면서도 제가 꿈꾸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의 한의원에 가본 것도 이 시기였어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을 심하게 삐게 되면서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한의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한의원에서 직접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발목이 아프다고 말하고 접수를 마친 후 잠시 대기하자 차분한 목소리로 진료실로 들어오라는 안내가 들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한의사 선생님께서 부드럽고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진료실은 전통적인 한국 장식이 돋보였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와 병원이라기보다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생님께 발목을 다친 상황을 설명하자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제 발목을 살펴보며 상태를 확인하셨고 아팠을 텐데 잘 참고 왔다며 미소 지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면서 조금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어 선생님은 제 손목을 잡고 맥을 짚으시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셨습니다. 맥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수업을 통해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제 상태를 확인받으니 무척 신기했습니다. 그 후 발목에 침을 놓겠다고 하시자 약간 긴장되었지만 침을 놓는 과정은 생각보다 덜 아팠습니다. 약간의 따끔한 느낌은 있었지만 주사보다 훨씬 부드러워 참을만 했습니다. 침이 놓인 상태에서 따뜻한 조명을 발목에 비춰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발목의 통증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뜸 치료였습니다. 작은 쑥을 발목에 사용해 따뜻한 열기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처음 해보는 치료법이었지만 안정감을 느끼며 편안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약재를 사용한 따뜻한 찜질을 해주셨는데 그 온기 덕분에 발목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점차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찜질 도중엔 졸음이 올 정도로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선생님께서는 발목을 보호하는 생활 습관과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한의원을 나설 때는 발목도 많이 나아졌고 몸 전체가 가벼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의학이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몸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의대에 입학하고 나서 더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놀라운 속도로 한자를 암기하고 경혈점을 외웠지만 저는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교수님들과 동기들은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추가 설명을 해주었고 주말에는 스터디 그룹에 초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히 침술 실습 시간은 큰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침을 들었을 때의 떨림은 잊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침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기를 다루는 방법이라고 하셨죠. 서양 의학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개념들이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해 하나둘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양 철학 수업 역시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었습니다. 음양오행, 경락이론, 처음에는 모호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인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서양 의학이 각각의 증상에 집중하는 반면 한의학은 모든 증상을 연결된 전체로 보는 관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한국 생활도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었던 김치의 매운맛이 어느새 식사 때마다 생각나게 되었고 찜질방의 묘한 매력에도 푹 빠져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정문화는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심한 감기로 수업에 못 간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동기들이 죽과 약을 들고 제 자취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혼자 아플 때면 늘 무척 외로웠던 캐나다에서의 기숙사 생활과는 사뭇 달랐죠. 시험 기간에는 더욱 깊이 그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할 때면 누군가 몰래 제 책상 위에 커피와 간식을 놓고 가곤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첫 번째 한의학 실습 시간이었습니다. 침수를 배우는 날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습 파트너였던 민지가 언니 걱정 마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라며 용기를 주었고 덕분에 첫 실습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은 제가 캐나다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한의학을 배우면서 제 시각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경험하고 온 터라 한의학만이 답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점차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특히 암 환자의 치료 사례를 공부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현대의학의 항암 치료와 한의학의 보조 치료를 병행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은 케이스들을 보며 두 의학이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난밤 어머니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매몰차게 얘기해서 미안했다. 내가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구나라는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힘든 길을 선택했지만 저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서양 의학과 한의학의 장점을 아우르는 의사가 되어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진정한 치유의 모습입니다. 한의대 2학년을 마친 여름, 드디어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잊히지 않네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시설에 놀라시더니 지하철을 타면서는 더욱 감탄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지하철이야? 캐나다 지하철보다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데? 아버지의 말씀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모님의 선입견이 하나씩 깨져가는 모습을 보는 건 무척 뿌듯한 경험이었죠. 첫날 저녁 부모님을 삼계탕 전문점으로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음식을 경계하시던 어머니가
한 숟가락 드신 후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말하던 약식동원이구나.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거 이제야 이해가 가는구나. 그날 이후 부모님은 전통 한방죽, 약과 쌍화차 등 다양한 한국의 보양식을 체험하시면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식재료가 가진 약성과 그 조화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한의대 수업도 참관하셨습니다. 침술 실습 중인 제 모습을 보여드릴 때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을 줄은 몰랐구나.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 귀국하신 후 어머니께서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한국 드라마 대장금에 푹 빠지셨다고요. 어이였던 장금이가 음식과 약재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모습에 매료되셨다며 매주 화상 통화 때마다 한국 전통의학과 음식 문화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깨달았어. 음식을 만들 때도 약을 쓸 때도 이렇게 정성과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참 대단하더라. 내가 왜 한의학에 매료되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어머니의 이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받지 못했던 제 선택이 이제는 부모님께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의대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단순히 한의학을 배우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더 넓은 시각을 배울 수 있었죠. 서양 의학과 한의학이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확신도 더욱 커졌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교수님의 권유로 대학병원과 한의원의 협진 시스템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양 의학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과 한의학의 전인적 치료 방식이 만나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는 막연한 동경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한의학은 단순한 대체의학이 아닌 현대의학과 함께 인류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체계적인 의학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이 두 의학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여정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나은 치유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킴벌리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